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스크에 걸렸을 때 치료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나 목이 아파서 통증을 느꼈으나 며칠간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못 느껴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더라도 완치가 되었거나 근본적으로 디스크가 재생이나 복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디스크의 증상이나 자가 진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밀려난 디스크나 수액이 염증을 유발하였으나 휴식이나 우리 몸 스스로 면역력과 치유력으로 염증이 치료되고 잠시 디스크의 진행이 정지되거나 느려진 것이지 완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디스크는 발병을 하게 되면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재발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디스크라고 의심이 들면은 일단 병원에 가서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최소의 활동으로 가능하면은 움직이지 말고 동선을 짧게 해서 휴식을 취하고 2, 3일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은 정형외과나 전문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서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만약에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른 소염 진통 효과가 있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약물 치료는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인데 부종이나 국소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한 소염제가 흔히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소염제는 진통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완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약의 부작용과 의존성이라 지난 시간에 내가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을 해야 하고 만약 다른 약을 내가 먹고 있다 의사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을 하는 게 물리치료인데 물리치료는 근육의 경직과 통증을 줄이기 위한 초음파 치료나 전기 자극 또는 핫팩이나 콜드팩, 마사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견인 치료를 통해서도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한방에서 침수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감소되지 않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때는 최소한 병원을 2곳 이상을 방문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치료 성공률이 높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증상으로 치료에 성공한 환우들과 또 체험담도 들어보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경과를 지켜본 후에 신경차단술,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거나 또 시술요법 같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심한 다리 통증이라든가 대소변 장애 그런 게 오기 시작할 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강력한 이 소염제인 스테로이드와 극소 마취제를 경막 외 공간, 그러니까 척추신경 주위에다가 주사를 하거나 신경근 주위에다가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받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시술은 한 번도 안 받아봐서 잘 모릅니다. 받아본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술은 통증을 느낄 때마다 자주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술을 많이 받을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는 근거가 부족도 하고 검증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가야 되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한 2,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통증에 휘달리고 근력이 저하되고 대소변 장애를 겪고 아주 극심한 통증도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될 때 그때 수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술 성공 경험이 많고 또 수술 충분한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수술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 적용 범위와 혜택만으로는 수술비를 충당을 다 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실비보험이라든가 기타 관련 보험에 가입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고 부족하다면은 즉시 보험 상품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은 가입 후 얼마 후에 내가 수술을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꼼꼼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가입을 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경제적 손실도 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가장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 추간판 절제술인데, 이 수술 방법은 탈출된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는 것으로 추간판 탈출 쪽의 표준 수술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밀려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서 대소변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다리 근육이 마비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마비중후군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타구니라든가 이 음부 주위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증상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고 의사 지시에 따라서 조속히 수술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와 합병증입니다. 수술한 후에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상당히 호전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술 후 다리 통증이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은 대략 한 90% 정도라고 합니다. 수술 전에 다리나 발목 근육의 힘이 약해진 경우에는 상당수는 수술 후에 근육의 힘이 회복되지만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은 근력이 더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나 가끔은 출혈이나 감염 또는 척추신경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술한 환자들의 약 5% 정도는 수술 후에 디스크가 다시 재발될 수도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 후 하루에서 3일 정도가 지나면 경과를 봐서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 후 처음에 한 주 정도는 운전이라든가 오래 앉아있기, 과도하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들어서 옮기거나 앞으로 구부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시기와 운동 방법은 수술을 한 의사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재활체육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디스크나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정상 조직이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가능하면은 허리나 척추 관절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재활치료만을 해서 완치를 했습니다. 운동요법은 통증이 경감되면 바르게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 자세를 자꾸 바꾸어주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좀 더 감소되면 조금 더 강화된 운동을 해줌으로써 유연성이라든가 근력,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은 디스크의 구성 성분인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을 튼튼하게 해주고 주변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스크 섬유륜이 튼튼해지면 수액이 신경 뿌리를 자극할 수 있는 위험도 줄어들고 염증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걷기 운동은 특히 허리에 좋은 운동입니다. 걸을 때는 바른 자세로 허리를 펴고 속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걷기는 근육 강화 효과가 약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영도 허리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자유형이라든가 배영 같은 경우는 허리 건강에 효과적인 그런 수영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 질병에 노출되어서 약 1년 정도 저는 약물 처방과 재활체육 스스로 병을 완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살아왔는데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척추관절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척추다. 남자에게 허리는 생명이다. 수술을 해야 하나? 재발을 되진 않을까?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거 시술을 해야 되나? 시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또 치료 과정은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또 수술을 해야 되나?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수술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이게 건강보험만으로 가능할까? 실비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나? 몇 개를 더 들어야 하나?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가장 실력이 있고 양심적인 의사인가? 치료가 된다면 수술로 완치가 가능할까? 등등 당황스럽고 걱정되고 의문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척추 관련 질병에 걸려본 분들은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병원을 가도 의사들이 자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야 질문도 하는데 아는 것이 없으니 무작정 의사의 지시만 따라야 합니다. 불안하고 고민으로 육체적인 아픔도 이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동반되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척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해서 스스로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결심하게 되었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과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더 건강해지고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척추 관련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저의 치료 과정과 방법을 참고하신다면 병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디스크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는 보존요법이 가장 좋습니다. 만성 통증은 통증이 자주 오고 한번 생길 때마다 오래 갑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발병해서 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평소에 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골격을 바로잡고 튼튼하게 하고, 건강한 식단과 적당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통증은 몸의 이상 신호입니다. 즉시 대처하고 발병하게 되면은 초기의 병을 잡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흔히들 100세 시대, 120대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0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져야만이 온전하게 즐겁게 행복한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85세 이상 살아가는 노인들의 경우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약 45% 이상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식생활이 개선되고 풍요롭고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수명은 늘어나고 연장되었습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우리의 몸 건강을 늘리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신체 중에서 척추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잘 관리하고 예방하고 발병하게 되면은 신속히 치유해서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